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8월이에요. 그죠? CPI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죠? 인플레이션도 익숙해지고, 자이언트 스텝도 익숙해지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익숙해진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은 조금씩 덜할 것 같아요. 베어마켓 랠리, 이른바, 그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월 베어마켓 랠리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오늘은 제가 계속 질문들이 많았어요. 우리 중국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계속 뭔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계속 중국은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14나노까지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7나노를 SMIC가 한다 그러고. 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아는 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이 이번에 기존에는 10나노 이하에 대해서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규제를 했었죠. 요거를 이제 14나노까지 확대한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주요 골자고요. 이거는 미국의 KLA나 램리서치 여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상무부에서 중국에 수출할 때 요거를 허가받아 라는 거는, 허가받으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IT신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16나노까지 아마 이게 확대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10나노 이하만 하다가, 두 번째 14나노까지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아마 16나노까지 갈 거다. 결국은 20나노 이하는 하지 마 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최종 타깃일 건데, 중국도 알고 있어요. 이거 중국도 알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 중국은 지금 28나노 팹을 엄청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향후 24년까지 31개 짓고 있다고 그랬죠. 31개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 미국은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은 이거를 만들고 있는가, 이게 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국 규제의 핵심은 노광 장비죠. 네, ASML이고요. ASML하고 TSMC겠죠.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핵심 두 축은 ASML과 TSMC죠. 네. TSMC는 원래 화웨이 자회사죠. 네, 하이실리콘. 하이실리콘은 기린 AP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마 7나노까지 만들었었고요. 7나노 공정으로 하다가 이거를 아마 세계 한 탑 7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탑 7? 탑 5? 네,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괜찮은 성능의 기린 AP를 만들었었고, 이거를 파운드리를 TSMC에서 해줬는데 트럼프가, 그죠? 하지마 라고 해서 거래가 딱 끊기니까 기린은 나가리가 됐죠. TSMC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는 잘 먹혔어요. 나름 잘 먹혔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 중국이 생각지 못하게 딱 하다가 한 방 맞은 측면이 있었고요. 또 ASML도 굉장히 잘 먹혔죠. 자, EUV 장비. 네, EUV 장비 팔지 마. 자, 10나노 이하를 하려면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팔지 마 라고 하니까 ASML이 네 그러면서 안 팔았죠. 단 한 대 장비도 중국 땅을 밟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14나노를 규제하려면 DUV까지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DUV도 이 파장이 있어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DUV 중에서 14나노까지밖에 안 되는 파장까지 이제 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련된 이쪽 장비들이 팔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국 소부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한국 소부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사실 아직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일단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아마 같이 규제를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중지가 모아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너무 높죠. 실제로 반도체의 63%가 중국 비중이고요. 중국 비중인데 이거를 우리가 몸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그래서 뭐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동맹, 서플라이 체인 협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거를 이제 약간 좀 다운시키려고, 긴장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첫 번째는 전공정 쪽은 영향이 있다. 전공정은 영향이 있는데, 전공정 중에서도 첨단 공정, 뭐 14나노나
10나노나 뭐 이런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공정 기술이 그렇게 뭐 KLA하고 LM리서치, AMAT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할 만큼 아주 뭐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게 있고요. 자, 여기에 약간 이제 우리가 지금 ALD 장비, 그죠? 정착 쪽에서 ALD 장비 열심히 팔고 있는데 요게 약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약간 걱정은 있는데요. 두 번째, 전공정 중에서도 레거시 공정은 영향이 덜하다.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레거시 공정은 뭐 28나노죠? 네, 28나노. 여기에 이제 세정 장비, 검사나 정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막으면 정말 반발이 심하겠죠. 네. 아마 대만하고 저기 일본도 이런 거는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뭐 세정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우스 같은 거, 제우스 같은 업체들, 그리고 넥스틴도, 네, 뭐 넥스틴도 다크필드 쪽이니까 브라이트 필드를 파는 건 아니니까 검사 장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 후공정은 오히려 수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공정 왜 수혜일까? 후공정은요, 전공정이 막히면 약간 후공정 쪽으로 메이크업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YMTC 192단 양산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192단이 제가 한번 그때 영상 설명드렸는데 많이 안 보셨어요. 최저 수준의 조회수를 찍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썼어요. 낸드 플래시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웬 말입니까? 네. 낸드는 굉장히 싼 메모리거든요. 네. 싼 메모리 하이브리드 본딩을 썼다라는 거는 상업성이 없다라고 봐야죠. 상업성이 없는데, 자, 그 상업성이라는 건 우리 서구, 우리나라의 관점이지 중국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는 그냥 미네랄 열심히 캐서 병력 만들어 싸우는데 저쪽은 무한 미네랄 가지고 싸워요. 이길 수 있습니까? 중국 정부가 거의 무한 미네랄처럼 자본을 투입하면 계속 적자나는데 만들면 얘들은 감가상각이 없으면 상업성이 있을 수도 있죠. LCD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었죠. 네. LCD 뭐 이런 것들. LCD 산업이 그렇게 중국이 장악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 계속 메이크업 하려는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공정이 만약에 뭐 16나노에서 딱 막혔어요, 얘들은. 그러면 뭔가 보완을 해야겠죠, 칩 성능을. 그러면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설계하고, 그죠? 후공정인데 설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IP는 미국 거예요. 다 대부분 미국 겁니다. 네. 미국 거니까 결국 후공정으로 메이크업하기 제일 편한 거죠. 후공정은 아무래도 대만이 제일 잘하고요. 그리고 한국도 일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좀 수혜 볼 만한 회사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 수혜를 볼 수 있겠죠. 실제로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면요, 이거를 이제 유럽의 배시라는 업체가 주로 독점을 하고 있는데 배시 장비가 여기 들어갈 만큼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 TSMC급 물량 쳐내기도 정신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도 한미 같은 거 장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HBM 쪽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TSV 본딩이 필요하죠. 이쪽은 이제 한미가 지금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역인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죠?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도 아마 중국에서 충분히 많이 사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또 메모리는 약간 미묘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미묘하죠. 만약에 칩4 동맹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국에 보조를 맞춘다. 그리고 미국의 칩스4 아메리카, 이번에 이 법안이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사실상 통과된 거죠. 자, 여기 가서 그러면 여기서 미국에서 세액공제 받으면 중국 투자 향후 10년 동안 제한된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죠.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좀 머리가 아파지죠. 왜냐면 삼성 같은 경우는 시안, 낸드 플래시죠. SK 하이닉스는 우시, 여기 디램입니다. 얘들 전체 생산에서요, 시안이 한 33% 정도 되고요, 디램은 한 44%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그나마 최근에 지은 세핑 반도체 팹이라는 말이죠. 이걸 만약에 보완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냥 그 구형화되게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건 비효율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중국의 반발이 또 제일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는요, 시스템 반도체가 낫다. 메모리 쪽 서플라이 체인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나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일단 하반기에 아마 3Q에 특히 이제 D램 고정거래 가격, D램이 아마 한 두 자릿수로 빠질 거예요. 네, 두 자릿수 1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선반영이 다 된 거지. 네, 거의 저는 됐다고 보고 있는데 또 한번 출렁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4Q까지는 좀 슬로우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에 맞게 DDR5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 DDR5가 원래는 작년 하반기에 전환이 돼야 되는데 사파이어 레피드가 늦게 돼서 올해로 전환이 늦어졌고, 올해 또 돼야 되는데 내년으로 전환이 늦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 전환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수급이 미스매칭이 되는 거죠. 왜냐면 DDR4로 만들면 생산량이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수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멕시코 도그. 네, 멕시코 갠가요? 네, 매번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원익 Q&C 설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B4 마켓은 장비 업체를 통해 납품을 한다는데, 장비를 판매할 때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매월 일정량의 파츠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나요? 그리고 생산하다 모자란 양만큼을 애프터마켓에서 사다 쓰는 추세인 건가요? 프린터는 소비자가 구매하고 처음만 정품 카트리지 쓰고 저렴한 대체잉크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애프터마켓 비중이 비포마켓을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츠 쪽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파츠는 잉크 카트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파츠는, 자, 원래 파츠는 원래 장비 업체들이 AMAT이나 램리서치나 텔이나 KLA 뭐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자, 여기서 쓰는 소모품이에요. 네, 소모품. 왜냐면 장비를 가동할수록 특히나 계속 소모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식각, 램리서치. 식각에서 제일 소모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왜냐하면 식각이 그 챔버 내 환경이 너무 가혹하거든요. 가혹한 환경 때문에. 그런데 장비 업체들도 이게 CR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글로벌 업체들. 코스트 리덕션이죠. 네, 코스트 리덕션인데요. 판가 인하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장비를 예전에는 막 100만 달러씩 팔다가요, 자꾸 깎는 거죠. 삼성 같은 애들이.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애들이 깎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죠. 자꾸 깎을 거 아니에요, 애들. 구매 담당자들도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깎으니까 막 한 80만 달러로 깎아줍니다. 아, 그러면 화가 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소모품을 그전에는 그냥 약간 서비스 차원,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AS 차원에서 팔았는데, 얘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거는 구매 쪽보다는 공정 쪽 엔지니어가 많이 관여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너무 구매해서 많이 알았어요, 이걸.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 제가 좀 옛날 라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공정 엔지니어들이 하니까 얘들은 수율이 제일 중요하지, 사실은 이 가격은, CR은 이 구매 영역이거든요. 근데 소모품은 딱 보니까 공정인 거야. 공정 엔지니어가 수율 잡는 데 제일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보수적이니까 이쪽에 막 소모품 마진율이 엄청난 거예요. 소모품 마진율이.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깎아줄게 라고 하고, 자, 소모품은 월 만약에 5만 달러 이면 이걸 한 8만 달러 받아도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거를. 그러다 보니까 고관에서 인신 난다고 소모품 이걸 얘들 잘 받으니까 비포마켓은 당연히 가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들도 알았죠. 아니, 나쁜 놈들이 장비 깎아가지고 이거 소모품 가격으로 후려쳐? 그래서 애프터마켓을 만든 거죠. 그런데 애프터마켓은 비포마켓에 비해서 좀 리스크가 있죠. 특히나 공정, 수율.
구매해서 막 바꾸자 그러면 공장 엔지니어가 야, 너 바꿨다가 이거 가격 좀 깎으려고 하다가 수율 안 좋아지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이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서 비포 마켓하고 애프터 마켓 품질이 거의 비슷해야 되죠. 네, 품질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은 아무래도 장비업체가 주는 게 품질이 더 좋았겠죠. 이건 순정품이고 이거는 그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이게 기본 장착된 게 아무래도 품질이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애프터마켓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얘들은 이제 마른 쑥은 쥐어짜서 이익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포 마켓이 탄탄하게 잘 가고 있고 애프터마켓도 아직까지는 같이 성장하는 그림이다. 그만큼 Q가 늘어나는 거예요. Q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세 공정이 될수록 더 가혹해지고요. 그러면 Q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포 마켓이 없어지고 애프터 마켓으로 갈까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의 선택이에요. 자기들이 품질을 똑같이 맞출 수 있으면 애프터 마켓을 쓰겠죠. 그런데 장비 회사가 맞춰주는 그 성능이 아직까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강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자꾸 뉴스에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관련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하시죠. 네, 주가도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러실 텐데요.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바보가 아닐 거예요. 그죠? 네, 중국 대중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바로 막 이쪽을 다 무시하고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 되게 똑똑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훨씬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은 외교와 경제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